네, 예비 창업 패키지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를 열고 제가 안내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말씀드린 5가지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창업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말 그대로 예비의 예비, 예비다 보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솔직히 그 대표님의 뭘 보고 제가 지원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만약 여러분이 심사위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언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보고 드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도 이제 심사를 가보지만 심사를 가면 그 대표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경력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대학을 전공했든지 만약에 전공이 아니라더라도 해당 분야의 경력을 쌓았다.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 관련된 거예요. 그럼 뭐 컴공과를 나왔다. 아니면은 뭐 과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인문계를 나왔는데 개발적으로 프로그래머 한 10년 경력이 있다. 그러면 뭐 문제 없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창업자의 전문성과 경력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예, 소소님 벌써 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소소님 제가 다음에 혹시 한번 따로 좀 네, 팁 노하우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실현 가능성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자,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혹시 지난주 방송 뭐 소소님 보셨죠? 자,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 페이지 수가 15페이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뭐 7페이지 내외, 10페이지 내외 이랬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15페이지로 이내로 쓰라고 된 거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할 말이 많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많이 못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15페이지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써야 되는가 궁금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 실현 가능성을 가장 좀 비중 있게 써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 방송을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떨어진 분들이 왜 떨어졌냐, 뭐 제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빈약했어요. 거의 뭐 한두 페이지? 그리고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만약에 이제 지원금 5천만 원 드렸어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를 어디 씁니까? 바로 저기 실현 가능성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빈약해. 그럼 어떻게 느끼겠어요? 여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잘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초기 창업 패키지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실제 예산을 쓸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부분을 돈을 썼을 때 이렇게 뭘 만들겠다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특히 잘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사업 준비 현황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올해 없었던 건데 새로 추가된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동안 준비를 잘 해오셨어요.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땡큐죠. 왜냐? 그동안 자신이 했던 걸 쓰라고 돼 있거든. 그럼 어때요? 그동안 한 걸 쓰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반대로 만약에 준비를 잘 안 하셨어요. 급하게 이번에 도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좀 깝깝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또 그러니까 사실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 저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이 급하게 왔는지 좀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는 사실은 저 부분이 되게 좋죠.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시는 분들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미리 준비를 했다. 그런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아주 좀 엑기스만 잘 뽑아서 잘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아직 12월, 1월 달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달 동안 준비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향후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고, 또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4번째, 시장조사, 리서치 결과를 통해서 시장 니즈, 차별성을 어필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리서치를 해야 되냐면은 여기 있지만 먼저 이제 이런 마음이죠. 이제 평가할 때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템이 과연 시장 니즈가 있습니까? 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가위원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안다고 하더라도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차별성이 있냐는 거지. 예,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걸 돈 주고라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그런 걸 만약에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어때요? 조금 더 평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리서치라든지 해봐라. 그리고 요거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 10명도 좋고 뭐 30명도 좋습니다. 뭐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걸 일부러 무리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뭐 10명은 좀 그런 것 같고 한 뭐 20명이나 30명이나 정도 한 2달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실 그 아이템의 어떤 유용성, 예, 예를 들면 지금 소소님 계신데 소소님 아이템이 유용하다 안 하다 그걸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야. 그럼 어때요? 이거는 될 만한 거죠. 두 번째, 돈 주고 사겠냐는 거지. 그래서 7명한테 또 물어봤어요. 자, 이거 얼마인데 돈 주고 사시겠어요? 물어봤더니 7명 중에 5명이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거는 될 만한 사업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식의 어떤 그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훨씬 좋죠. 네. 이건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또 이거와 관계됩니다. 사업 준비 현황에서 뭘 보여줄 겁니까, 사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 준비 현황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네,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 여러분이 지원사 받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신청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24년도에 선정이 되시고 25년도 이제 아마 1일, 2월달에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럴 때 보통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래? 뭐 이런 식의 질문을 보통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저도 지켜봤습니다만 되게 지원 사업 받고 상반기에 무언가 그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뭐 엔젤 투자라든지 뭔가 좀 해서 자금 확보하고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잘 못하세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 나와 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 받은 10팀 중에 7개 팀이 70%가 3년 내 사업을 접는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시제품이 나온 다음에 일반적인 답안은 그거죠.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라든지 뭐 잠재 고객을 받아서 한다라든지 와디즈 올린다라든지 뭐 엔젤 투자 유치한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보통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이 문서가 그 올해 그 사용되었던 사업계획서 양식이고요. 내년에 바뀔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큰 틀은 안 바뀝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있죠.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이 네 가지는 보통 확정이 돼서 잘 안 변하고 이 세부 내용이 잘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도 연습 삼아서 이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예. 15페이지 이내입니다. 예, 요게 사실은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죠. 야, 저 안에 할 말 다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해보시면 저 15페이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20페이지, 30페이지를 쓰세요. 최대 할 말을 쓰세요. 그렇게 쓰신 다음에 줄여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밀도가 높아지죠. 여러분들이 쓰신 사업계획서에 뭔가 깊이가 있습니다. 뭔가 볼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면은 뭐 딱 15페이지 맞춰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20페이지, 뭐 25페이지 이 정도로 좀 쓸 만큼 최대한 쓰고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글씨 다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되고 다음에 여기 대표자라든지 이런 거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은 제가 알기로 창업진흥원에서도 영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만약에 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은 밤늦은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과 인연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의견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주상길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화끈하신데요? 감사합니다. 소스님, 밥 맛있게 먹겠고요, 저도. 끝나고, 저도 한 잔 맛있게 먹겠고. 주상길님, 브론즈, 뭐죠? 멤버십이죠. 감사합니다.
예, 예비 창업가님,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관련해 설명해 주시나요? 사실은 예비 창업 그 사업은, 그러니까 그게 생애 최초가 29세 이하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창패랑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나이 부분만 29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고요. 오늘은 주로 제가 여기 이 내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준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준님, 그 준님이신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매년,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끝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사 먹어야 되겠네요. 예. 자, 좀 더 힘이 넣어서 열심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보시고요. 다음에 그리고 제가 한 시간을 배정해서 1시간 동안 계속 쓰는 걸 한번 시연을 하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시고요. 요거는 뭐, 넘어가고. 사실 요약이 의미가 있습니다. 요약이 의미, 저희가 중요한 팁만 드릴게요. 자, 요약이 의미, 제가 보이시나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나 저도 팁을 드리는 건데, 이 파란색이 있죠? 요 내용. 저게 하나의 가이드입니다. 근데 실은 저 안에 모든 뭐랄까요? 뭘 써야 될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보면요. 그런 말씀 하세요. 사업 계획서 쓰기 너무 어렵다. 왜? 너무나 빈칸이 많다. 이해합니다. 그죠? 사실 이거 지금 제가 써놓은 거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빈 여백이잖아요. 막막하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위에 있는 당구장 표시, 파란색 텍스트를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밑에 배치하면 됩니다. 제가 예시를 드렸습니다. 예. 오늘 예시를 소개해 드렸는데, 예를 들면, 제품 개요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시면은, 그 아래 용도, 사양, 가격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 어떤 기능들을 하고 어떻게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0%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저도 하나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막막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소님 말씀처럼 뭐 여러 번 써보잖아요. 그렇게 쓸 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과연 평가위원이 내 사업 아이템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어떤 그런 어떤 걸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시면 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이제 배경 필요성입니다.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 필요성 이런 걸 쓰게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걸 또 내려보면은 필요성, 해결 방안, 목표, 타깃 고객, 고객 현황, 요구사항을 쓰면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많이 안 써도 돼요. 요거를 한 줄씩 써도 돼, 한 줄씩.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파란색 텍스트에서 물어보잖아요. 물어본 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요 내용에 물어본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꺼내고 여기에 대해서 한 줄도 좋아. 어쨌거나 써서 얘기를 하라 이거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입니다. 네, 이순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강의 처음이신가요? 예.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구독 신청하셨겠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누르고 좀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 what? 실현 가능성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죠? 실현 가능성. 자, 여기서도 그 파란색 안에 텍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거 보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이드를 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이템 현황, 경과. 예를 들면 내가 그동안 시장 조사를 했다. 내가 만약에 앱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은 PPT로 UI를 한번 기획을 해봤다. 내가 디자이너예요. 그러면은 UI를 그려봤다. 이번에 지원금 받아가지고 앱을 개발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걸 뭐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여기서 물어본 부분만 이렇게 딱딱 끄집어내가지고 말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산출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왜 궁금하냐? 제가 지원금 5천만 원 드렸어요.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뭘 만드실 거냐 이거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 그런 면에서 형태. 예를 들면 모바일 앱이다. IoT 기기다. 식품이다. 뭐 옷이다.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여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량도 관계되겠죠. 뭐 예를 들면 IoT 어떤 센서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샘플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샘플을 뭐 한 개 만들진 않겠죠. 그럼 뭐 2개 한다.
뭐 3개 한다. 그런 수량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왜? 그 샘플 수량과 그게 관계돼서 예산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참고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량을 뭐 100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걸 시제품으로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권장 사항은 100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시제품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좀 많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수량을 얘기하시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말씀 드려볼게요. 네, 이순우님, 예, 바로 구독 신청하셨다고요. 예, 제가 예. 너무 강요했나요? 예. 예, 다음 그 업무 분장. 업무 분장은 이제 내부, 외부를 쓰게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 팀원, 외부 협력기관에 대해서 이거 쓰라고 돼 있죠. 그럼 어때요?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요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뭐 대표자가 만약 1인 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럼 내가 PM을 해가지고 디자인은 내부에서 담당하고 어떤 프로그래밍만 외주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외부는요. 이런 종류의 앱을 개발해본 외주사를 선정해서 외주를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성장 전략. 요게 이제 그 누가 무엇을 어떻게 팔고 돈 벌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제 제가 끄집어낸 거는 이렇게 4가지로 뽑아왔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돈 벌 거냐. 두 번째가 마케팅. 어떻게 알릴 거냐. 세일즈. 만약에 여러분이 만드시려는 게 B2B예요. B2B 어떻습니까? B2B는 뭐 마케팅만 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일즈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세일즈 할 거다. 다음에 성과 창출 전략. 자, 뭐 간단히 말하면은 향후 3년간 내가 1년에 몇 개씩 팔아가지고 매출 얼마 내겠다. 이런 식의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일단 그런 성과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제휴를 잘하겠다라든지 또는 입점을 하겠다라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차별성 경쟁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차별성 경쟁력이라는 부분이 그 위에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준비한 자료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쟁사 분석을 잘 하셨어요.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충분히 쓰시면 되는 거고. 예, 요 얘기는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때 할게요. 초기 창업 패키지로 갈수록 이런 걸 더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요것도 중요한데요. 자,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도전하실 분 아직 안 계신가요? 아까 예비 창업가님은 예, 생애 최초니까 같은 거라고 보고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이렇게 보세요. 4개나 쓸 수 있잖아요. 예, 이해되시죠? 아마 보통은 2개로 돼 있을 거예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임의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15페이지 쓰지만 그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서 평가위원이 이런 내용이구나 알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림이 제일 좋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15페이지 내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그림으로 된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밖으로 꺼내서 보여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뭐 그림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 그냥 2개만 해도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시간상 그죠? 시간상. 예. 뒤에 초기 창업 패키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은 이렇게 요약 부분만 다뤄볼게요. 요약만 다루고 Q&A 받아보겠습니다. 예, 질문 주시면 답변 드려볼게요. 예, 예비 창업가님,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한 후 지원사업 운영 기간 내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켜도 되나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이 일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기간 내에 시제품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해서 매출 내면 좋죠.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사실은 그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일단 이번 사업 계획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는 설령 잘 보이기 위해서 향후에 뭐 한다 쓸 수는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그 지원 사업에서 내가 이 아이디어 냈던 거를 시제품으로 잘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을 내년
예, 해 지나서 내년에 25년도 상반기에 크라우드 펀딩 하겠다. 사실 이게 좀 현실적인 생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예, 이수루님 처음 도전이시라고요. 예, 그러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이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예, 주상길님 작년에 예창패 발표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발표평가하고 나니 그러셨나요? 혹시 작년에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의견 주시면 제가 또 조언 드려볼게요. 자, 예비 창업가님, 예비 정부 지원금이 양산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운영 기간에는 개인 자금으로 양산하고 해야 되는지. 그렇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5천만 원 주잖아요. 5천만 원을 여러분이 쓴다고 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쓰겠다. 3천만 원으로 뭐 시제품 개발하겠다. 1,000만 원으로 뭐 마케팅 하겠다. 잡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만 처음에 계획서 쓴 대로 잘 쓰시고 증빙만 내면 돼요. 그러면 끝. 그러면 끝. 예, 그럼 끝. 그 나머지 대표님들이 알아서 자비로 뭐 한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주상길님, 올해가 될지 내년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또 우리 또 자주 뵐 거니까 우리 또 멤버십 회원이시니까 예, 좀 더 질문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답변 드려볼까요? 내년 예산 증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상길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R&D 쪽은 올해 뭐 난리 났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좀 심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또 한편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이 일을 오래 한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사실은 계속 늘어왔어요. 정부 지원, 그러니까 지원금들이, R&D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편 나라 입장에서도 조금 뭐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너무 갑자기 줄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올해 한 3조 이상 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들도 지금 좀 애로사항 경제가 많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상하건대 창업 쪽은 안 줄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런 예창패, 초창패 이런 예산은 줄이지 않을 것 같아요.